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요? 네, 어떻게 한 달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좀 일찍 일어나서 한 4시 한 40분쯤에 일어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는 긴급 재난 문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홀딱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받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 경주 지역에 그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난 문자 소리 때문에 좀 놀라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네, 엄청나게 추웠어요.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 그 불교계 실세로 알려져 있던 이 자승 스님이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네. 이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입적 또는 소천 예. 이런 경우는 국민에게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우리들도 왜 이러지 이렇게 당혹도 하고 네. 또 그 뭐 인터넷에 뭐 이상한 얘기도 떠돌 수 있고 했는데 하여튼 상월 결사로서 어떤 전법 활동을 충실했던 자승 스님이 어떤 해탈하시길 어떤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그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이 송철호와 황운하 등등의 이 사람들이 그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3년 10개월 정도가 걸렸죠.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이거는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 요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헌법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27조 제 3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느리 뺀 거는 이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법조인들이 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추미애가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불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수사팀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이것을 해산해 가지고 각기 다른 데로 그냥 뿔뿔이 흩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 이성윤인가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불기소해야 된다고 이걸 또 깔고 뭉갰어요 검찰에서.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의의 사나이 윤석열이가 당시 예.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긴 것은 법적 잣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기소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누가 했냐? 윤석열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때 시작이 됐죠. 그런데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죠? 네. 이것을 우리법 연구회라고 윤미리 부장판사가 이걸 김미리. 받아가지고 김미리 부장판사 이걸 받아가지고 이것을 너댓 번 뭐 이 공판 준비한다고 그냥 느리다가 시간을 계속 보냈죠. 그러다 이게 이 김명수 그 법원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사를 보내서 이거 재판합시다 하니까 이것을 또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나요? 1년간 병가내고 어디 가버렸어요. 톡했어요.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1년간 병가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정도 되면 중병 아니에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재판이 늘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3년 10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뭐예요? 송철호는 이미 임기를 다 마쳤고 황운하는 2심 대법까지 가면 내년 6월까지 다 4월까지 임기 마칠 거고 그럼 이게 실익이 없잖아요.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를 청탁한 혐의 그리고
이 그 황운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지금 이제 총 3년씩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렇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그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이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이 몸- 누구겠어요? 예, 바로 양산에 있는 저 문모 씨인데 이 문재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이걸 된다고 합니다. 재판하려면 뭘 해야 네. 되냐? 이때 이 기록을 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넣고 봉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봉인을 해제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예요.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8개 비서관실에서 이걸 개입했어요. 네. 그다음에 당시 울산의 경찰청장 황운하가 개입했고, 그다음에 송철호가 개입을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당시 김기현을 떨어뜨렸죠. 네. 이것은 정말로 이 법치를 농단한 가장 말하기를 완벽한 결정판이라고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이제 문재인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근데 네. 이게 3년 10개월 걸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아, 이게 이 판사들이 네.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헌법 제 103조에는 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김미리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판결하라니까 네. 병간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들이 판사냐고요. 엿장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재인의 청와대, 울산시장의 이 부정선거로 개입한 이 정황 증거가 지금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문재인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예. 이번에 그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네. 법정 구속은 안 했다 그래요. 예, 그래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서 네. 아직 2심도 남았고 대법도 남았으니까 네. 아직 자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것 네. 같으면은 그 요번에 강력범들 있잖아요. 예. 아니 그거 누구지? 무슨 축구 선수 같은 거 누구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무슨 아직 재판도 안 했고 무슨 의혹 무슨 촬영 그렇다고 국가대표 선수로 못 가겠잖아요. 그 사람 대법 합정 판결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은 뛰긴 뛰었습니다. 아니 이게 연예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 엄혹한 잣대를 대놓고 왜 정치인들은 저러냐고요. 이게 법이 고무줄이면은 네. 이 세상에 이게 령이 쓰고 기강이 쓰겠냐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몸통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문재인이 관종이어가지고 맨날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맨날 관종 짓을 하고 막 언론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몸통 3인방이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1번 문재인, 2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네. 조국, 3번 임종석, 당시에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몸통 3인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관종이었던 이 몸통 그 문재인이가 원래는 굉장히 관종 짓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고 뭐 달력 장사도 하고 맨날 페이스북 하고 이제 뭐 자기 책방에서 항상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조용해요. 이 페이스북도 좀 안 한 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칼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그 자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청와대가 모든 비서들을 동원해서 비서관 부서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행위예요. 이것이야말로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명백한 부정 선거가 맞는 거죠.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 정도면은 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했던데 여기다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 아니에요? 갖다 붙일 수도 없죠. 네, 이거는 범죄죠, 범죄. 그 당시 네. 청와대 모든 부서가 다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때 누구지? 그때 울산시장 나오려고 한 사람한테도 회유 압박을 권유해가지고 네. 의대로 보내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저렇게 해놓고 또 이 울산 경찰청장인 황운하는 왜 공천을 줬냐? 공천 안 주면 나 불어버릴 거야. 하명수사 너네가 했잖아.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는 황운하를 공천을 안 주자니 하명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주자니 1심에 3년 실형 받은 사람을 공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면 초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와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가고 있다. 문재인에게로 점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이 울산시장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문재인이 피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지금 문재인은 지금 조사받을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중에 누가 먼저 감옥에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네. 하냐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순망치한이라고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이재명부터 데리고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반드시 대통령 기록관 네. 당시의 서류를 봉인 해제해서 국민 앞에 이 법치농단의 사건에서 낱낱이 밝혀야 돼요. 저게 다 송철호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그 저 법조인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식을 저렇게 나쁜 데다 써먹으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법조인들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얘기를 좀 한창 했는데 네. 오늘 바로 2시 잠시 후에요. 2시에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으로 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선고죠. 김용은 징역 12년, 유동규는 1년 6개월 지금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12년을 구형을 받았으면은 이게 어떻게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징역 선고가. 12년이면은 예. 못해도 예. 한 7, 8년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선고를 했는데 이제 첫 재판이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알 거예요. 네네.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네. 유동규가 그러니까 저 측근이냐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뭐냐? 네. 측근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김용이나 그렇죠.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그 측근 2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렇게 측근이 구속되고 정진상 같은 경우는 재판을 안아주면서 그 무언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입 닫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부활을 해서 네. 너희들을 다시 거두겠노라. 네. 이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김용 정신 차리세요. 네. 사실을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이제 뒤를 봐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영재 영입, 인재 영입 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이재명이. 근데 김용은 유동규와 남욱이가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치르면서 네. 유 전 본부장한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는 그 흔한 골프 한 번 치지 않고 욕심 없이 살았대요. 네. 그랬는데 이 재판부에서 네네. 구속영장 발부해서 네. 검사가 12년 때렸으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나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월급 받으면서 할 일 없이 괜히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네. 제가 85년대 감옥을 살 때 보면은 네. 감옥 사는 사람마다 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자기는 죄가 없대.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방에 있는 강간 미수범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감옥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술 먹고 네. 집에 가서 용돈 좀 달라고 했다. 그 외에는 자기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죄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 그 나무집이었대. 참. 이게 네. 저 사람들이 네네.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새끼줄을 있길래 그걸 자꾸 끌고 왔더니 네. 네. 뒤돌아보니까 소가 따라왔더라. 네. 나는 소를 훔친 적 없고 네. 길거리에 있는 새끼줄을 그냥 주워 갖고 왔을 뿐이다. 근데 소가 따라왔다. 네. 이런 논리예요. 아 정말 소가 웃을 일이네요. 양산에. 그래서 오늘 그 둘 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이제
그 유죄가 확정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밝힌 저 측근 2명이 구속됐으면은 네. 정말로 자기가 빈말이라도 네.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그 요즘에 이재명 사진을 좀 봤거든요.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점점 얼굴이 많이 초췌해지고 굉장히 거칠어지고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당뇨라 그래 당뇨. 아, 그래요? 그때 그 당뇨병 환자인데 단식할 때도 얼굴 그 혈색 좋던데. 단식할 때는 혈색 좋았어요. 네, 정말로.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단식하나? 아니죠. 옛날 그 조명현이라고 네. 공로비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아침마다 네. 샌드위치와 네. 이런 건강식을 챙겨줬는데 예. 당에서는 누가 안 챙겨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민정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 챙겨주겠다고 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얼굴 동그란 사람. 아기복인가 뭐 그쵸. 저 아가보거 저기. 자기가 뭐 박지연. 단식 끝나고 나면은 네. 건강식 챙겨준다고 어떤 애기가 얘기했는데 건강식 챙겨줬나? 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말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네. 이제 책도 썼고 요즘에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낱낱이 까발렸죠. 이재명 지사의 휴일 수라상, 모닝 3종 세트, 그리고 이 유명한 일제 샴푸. 야, 네. 나 이거 보면서 예. 이게 참 황당했어요. 이게 이재명이가 뭐냐면은 가난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워서 네.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자기는 팔뚝도 휘어지고 산재를 다녀서 소년공이었다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면은 네. 그냥 황제예요, 황제. 네. 근데 정말 그 아픈 곳을 지금 딱 집어낸 게 그 정부의 52시간 연장을 시간을 비난하더니 본인은 쉬는 날까지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예. 옛날에 보면은 우리 또래들이 네. 다 옛날에는 못 살았잖아요. 네. 맹물에 소금 간을 맞춘 국물에 끓인 수제비를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었고 지금도 수제비를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요새는 가끔 건강식으로 찾아 먹거든요. 근데 그 수십 년 전 거를 아직도 트라우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좀 이렇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예, 그쵸.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샌드위치 1년 365일 아침에 샌드위치 2개, 닭가슴살 샐러드, 그래서 컵과일 2개로 구성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만 먹었다고 합니다. 도지사 시절에. 그래서 지금 당뇨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이재명이. 당뇨여가지고 샌드위치에 들어간 야채를 2배로 늘리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3만 원인데 이게 복수로 해서 한 5만 원씩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에 샌드위치 먹는데 그게 네네. 호텔 뷔페보다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종 세트 가격이 3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3만 원짜리 식사를 한 건데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90만 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 가량이 들어갔다. 네. 이게 뭐냐면 좀 눅눅해지면 버려불고 예. 막 이래서 그런 건데 네. 저도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가 과일만 먹을 때 가끔 있거든요. 네네. 난 이렇게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5만 원 정도를 아침에 식사로 먹었던 건데 아니 하루에 5만 원짜리 식사를 점심이나 저녁에 먹는 것도 굉장히 비싼 건데 아침마다 조식으로 그걸 먹었다니 정말 도지사 할 만하네요. 이게 어휴, 좋은 자리네요. 조명현 네. 공로비 네. 이 양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라는 네.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막 하면은 김건희 막 물어뜯고 막 이러거든요. 네. 여기서 뭐냐면은 경기도지사 부인 김여경이는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행원을 붙이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그 지시 사항이 지자체장 배우제는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 지원을 금지했는데 네. 여기는 공로비가 둘이나 붙었어요. 네. 이게 말이 돼요? 갖고 이 공로비가 하는 일이 뭐냐? 네. 맨날 2층 화장실에서 뭐예요? 그 이지사가 벗어놓은 속옷과 양말 세탁기 돌리고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기고 일제 쿠오레 샴푸라는 게 쿠오레 샴푸 네. 이런 거 하고 에르메스 노션 쓰고 예. 왁스 면도기 자리에 있는지 보고 이게 뭐 식모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공무원이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 어여쁜 한솔 앵커님 에르메스 로션 씁니까?
저 에르메스 로션은 안 씁니다. 그 향수는 좋아합니다. 아, 혹시 그 네. 뭐지? 그거 뭐래요? 샘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자수하세요. 네, 에르메스는 근데 여성용이 있나요? 저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네,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쿠오레 샴푸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올리브영에 있는 샴푸 갖다 써가지고 잘 모릅니다. 올리브영. 네. 근데 이렇게 뭐냐면은 그때 저 7급 공무원이 네.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법카 이걸로 했는데 네. 이렇게 자기들은 법카로 해서 오만 짓을 다 해놓고 네. 요번에 한동훈이하고 이정재가 밥 먹었다고 하니까 네. 혹시 법카 썼는지 그걸 막 수사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놓고 법카 썼는데 보자. 이정재가 돈 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네. 법카 썼으면 법카 쓴 걸 공격해야지 하고 했는데 네. 법카를 안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네. 이런 법카를 썼는데 감시하는 수준으로 추락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렇게 좀 천박해졌는지 우리 국민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이재명이 법카를 이런 용도로 막 썼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이면 의심 안 하죠. 당연히 개인 카드 썼겠거니 하죠. 근데 본인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랬을 거야 하고 이제 폭로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아닌 법카가 거죠. 나왔는데 저러고 네. 한동훈이 같은 경우도 또 누구요? 어떤 사람이 뭐 출장비 갖고 얘기했는데 박범계가 뒤통수를 맞았죠. 예, 그 김의겸이 얘기했었죠. 아. 네. 엑스맨. 예, 예. 애국 자기들의 보수. 네. 스스럼 없이 하니까 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네. 이것은 정말로 좀 추접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참 이게 내가 봤을 때 샴푸 로션까지 해서 자기들이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네. 개인 카드로 해놓고 그 활동비를 모아서 다시 지급해주는 이 수법은 정말로 추접스러운 수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범죄죠. 이제 세금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범죄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빵 동기는 바로 김혜경이다 했었죠. 네, 이 굿모닝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도청 관사를 굿모닝 하우스라고 이제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제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김혜경도 같이 그쪽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7급이잖아요. 근데 이전 팀도 그날 쉬는 날에 또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일주일 합니다. 내내 출근하고 네. 자기들은 주 52시간이 아니고 주 7일 168시간씩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완전 노비예요. 그래놓고 이재명이가 나가서 뭐 근로자들 주 52시간 69시간까지 타려고 한 것은 반역사적 퇴행이라 그러는데 쥐는 저렇게 하면서 너한테는 저러는 거 보면은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굿모닝 하우스에서 오전 10시 반에 음식을 주문하고 지하 주방에서 밥그릇, 국그릇, 접시에 옮겨 담아서 이제 지사 그 이재명 부부가 있는 2층으로 이거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0분 후에 올라가서 밥상을 치우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3, 40분 후면 밥상을 치우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굿모닝 하우스 휴일 수다상 의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전을 항상 수다상 의전을 했던 거예요. 이 그 공무원들이. 네. 그 사람이 자기는 공노비였다 네. 이런 게 노비예요. 그것도 네. 뭐냐면 공무원을 되다가 저런 식으로 한 거 보면은 참으로 특권 의식에 쩔은 사람이고 네. 그냥 가난을 파는 어떤 국민 선동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참으로 이렇게 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뭐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또 그 민노총하고 손을 잡고 이 노동자를 뭐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도 지금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그 짚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를 69시간까지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재명이 이랬죠. 반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근데 본인은 그 공무원,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 7일 168시간을 시킨 거예요. 휴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 개인적인 업무 의전을 보게 했던 거예요. 이 누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거죠? 이재명.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말로 되로 줬다가 말로 돌아간다. 네. 요새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연동형 비례대표 정의당 뒤통수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김의겸이, 윤미향이, 최강욱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해놓고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또 이재명이가 쫄아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또 말 바꾸기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새삼스럽나요? 네,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